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K90님, 김포분들 속지 마시길, 예. 요새 뭐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킨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오드리님 후원해 주셨네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를 마저 드릴까요? 예, 안상욱님, 이명박님, 신풍님, 그리고 K90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신풍님은 저 멧돼지는 진짜 고깃집 사장님들한테 소주병으로 맞아봐야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인천은 더 이상 쓰레기 안 만든다죠. 그렇죠. 지금 이제 수도권 광역 매립장 이제 안 할 때가 됐죠. 다이노스님, 육사 출신들 쪽팔리겠네. 예, 근데 육사가 생각보다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막, 자기들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뭐, 지가 보스인 양 사람들 끌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육사에서 환영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 있다고 인정받는 거는 아닙니다. 예. 독림김님, 포차나 하면 딱 맞는 사람인데 대통령이라니. 그렇습니다. 자, 푸른숲길님, 김포에 건이 땅 있나? 저도 지금 그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진짜 한번 뒤져볼까? 라는 생각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신당 시동건 이준석, 윤석열 잡을까입니다. 자, 이준석 신당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준석은 신당을 만든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이준석이 윤석열하고 또 합치는 게 아니냐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준석이요, 갑자기 왜 신당을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지가 국민의힘에 있어 봤거든. 있어 보니까 저 정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가 보스도 하고, 원래 모든 정치인은 목표가 대통령이에요. 지도 대통령 한번 하고 싶은데, 예? 대통령은 못하더라도 뭐 국회의장도 한번 하고 싶고 이렇게 하여튼 뭐 지가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국힘당 가지고는 지가 어디에 나간다 한들 이 TK에 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지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거든. 근데 이준석이 TK에 나간다 그러면 또 안 받아줄 것 같거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지가 당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당을 어느 수준까지 좀 만들어서 표 한 10%라도 표의 결집력이 10% 이상만 되면은 성공하는 거거든. 자, 10% 이상이 된다? 윤석열한테 똥물 제대로 고춧가루 제대로 튕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준석으로서 시동을 한번 해보겠죠. 지금 윤석열하고 뭐 합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장사 해가지고 내가 오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지가 자기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사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이득을 윤석열이 약속한 다음에 이준석이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안 가는 거지.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하고 박근혜가 손을 맞잡았다라는 그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보수 통합 메시지가 나왔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우리가 탕탕절이라고 말하는 그날입니다. 박근혜하고 윤석열이 뭐 함께 모였대나 봐. 그래 뭐 좋아. 모였나 보지.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박근혜 만나가지고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TK 쪽에서 분위기가 심각하다, 심상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심상찮은 분위기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TK에서 폭락을 했다. 특히 20%에서는 0.9%포인트씩이나 폭락했다. 자, 이대남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건가? 아니,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지들이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지. 보통 한 번 배신당하고 한 번 뒤통수 맞은 애들은 또 뒤통수 맞습니다. 사기도 당하는 사람이 계속 당해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사기 당할 거리도 없은 수준까지 가야지 정신을 차리죠. 가진 걸 다 잃어야지 이제 다시 사기를 안 당한다고 합니다. 여튼 20대에서도 폭락, TK에서도 폭락. 박근혜를 만나면 TK에서야 분위기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빠졌다라는 거죠. 엊그저께는 보니까 TK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던데, 반등했겠지.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다? 바로 홍준표와 이준석의 반발 부분이 빠진 겁니다. 왜?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뭐 홍준표, 뭐 이준석 뭐 사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대차게 반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부분이 미처 엊그저께 갤럽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자, 오늘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거에서는 대폭 폭락한 걸로 나옵니다. 즉 박근혜를 만난 것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자, 윤석열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29%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8.3%가 나왔는데 0.7% 올랐어요. 부정평가도 뭐 그대로예요. 보면은 부정평가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0.5%가 올랐고 긍정적인 평가도 0.7%가 올랐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이렇게 나왔어요.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약 3% 정도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기상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란 시기의 차이가 있는데 이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시기에서는 그 이준석과 또 홍준표가 대놓고 본격적으로 반발하는 그 시점이 갤럽이나 리얼미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이 홍준표랑 이준석의 대찬 그 반항이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고요. 이거는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그 지지율은 32에서 35% 정도입니다. 지난주와 그닥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 그닥 차이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한 시점에서 보통 이게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시점보다 2, 3일 정도 그 이전까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오늘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합산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글핀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것은 사실상 지난주 주말까지 그 여론조사를 한 거고 월요일날 발표된 거는 일요일날 발표된 거는 그보다도 더 이전 거 지난주 거가
포함이 된 거죠. 근데 미디어 토마토는 오늘 발표가 됐다면 일단 주말까지 있었던 거는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대차게 그 인요안을 깐 거, 그거까지는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거고, 여론조사 꽃하고요, 미디어 토마토는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자, 이거는 지난주 주말에 발표된 윤석열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발표입니다. 여기서는 20%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럴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럴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준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준석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대요. 유튜브 채널인데 여의도 재건축 조합 뭐 이런 걸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돼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 이준석이 뭐 본격적으로 신당을 만든다 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언론 보도를 다 살펴보면은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한다, 그리고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보도는 다들 일제히 다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만드는 신당은 유승민, 이준석은 물론이고 이현주까지 포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신당 과연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일부 보도를 보면 이준석 신당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한 걸로 나오던데, 이거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어디서 많이 봤다? 예, 이 비슷한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박근혜 신당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신당을 만들었다, 또는 옛날에 바른정당이라고 그 박근혜 탄핵을 하는데 앞장섰던 뭐 장제원이나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정당 기억하십니까? 바른정당? 그거 만들 때도 민주당한테 더 불리하다라고 뭐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불리했습니까? 예, 민주당 불리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다 저쪽 정당이 불리했었어요.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자, 여하튼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을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약 10%인 걸로 나와요. 이게 여론조사 꽃의 결과인데, 자, 그냥 조사를 하니까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1% 이렇게 나왔는데, 이준석 신당을 넣고 하니까 민주당은 37.2%, 국민의힘은 26.8%가 나왔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8.4%가 나오더라.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많이 줄었네? 진짜 민주당한테 큰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살펴를 볼게요.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은 4.4%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간 수치는 4.3%. 거의 비슷하게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준석 신당에 그 다음에 지지정당 없으면 또 4.4%예요. 자, 이게 뭐죠?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줄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줄었는데 지지정당 없으면 더 늘었네? 이게 뭐지?
자,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이준석 신당이 8.4%인데 이 두 개가 합친 그리고 이 두 개를 여기서 합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지 정당 없음도 4%가 늘어난 거예요.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 8.4%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각각 가져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 지지 정당 없으면 어디서 늘어난 거죠? 이게 뭐지? 자,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민주당에서도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보기 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자, 이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화 설문조사죠. 전화 면접조사.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이렇고요. 자, 이건 ARS 조사인데요. 자, 이준석 신당을 만들었더니 민주당의 지지율은 약 4%가 빠집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안 빠지네. 자, 이준석 신당은 9.9%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럼 뭐지? 진짜 민주당에서 더 빠져나가는 건가? 자,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형광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뭐냐면 제3지대 신당입니다. 제3지대 신당이 여기서 5.6%가 나와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9.9%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의당인데 정의당 지지율이 한 1% 빠져나갑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정당들도 다 있는데 그 다른 정당 지지율도 조금씩 빠져나가요. 결국에 이준석 신당은 어디서 빠져나간,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이 아니라 원래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3지대 정당으로 빠져나간 표가 있고, 이 표하고 민주당에서 일부 빠져나간 표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 조금 나간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같은 비율로 국민의힘에 있는 지지율은 이미 여기 제3지대 신당파로 이미 나가 있는 거죠. 즉,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겠다라는 세력들이 이미 제3지대 신당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3지대 정당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나중에 이준석한테 몰려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에 피해가 있을 거라는 그런 평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닥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빠져나가는 지지자 수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지지할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지금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제3지대 정당이라고 얘기하거나 또 다른 정당이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을 포함시켜 놓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3지대 정당이 이준석으로 흡수되고, 군소정당의 다른 지지율도 이준석한테 흡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3지대 정당 지지자들은 원래 국민의힘 지지를 하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이미 빠져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는 그닥 빠지지 않는 걸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그게 있다. 지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범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신당이 향후에 박근혜하고 어느 정도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에이 그게 말이 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결국에 이준석 신당도 지지를 받는 곳은 TK가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서울 강남 지역 될까? 하여튼 뭐 서울 일부가 되거나 서울 일부하고 그다음에 TK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거예요. 이준석 신당이 아무리 설친다고 해도요. 서울 쪽에서는 당선자 내기 어렵습니다. TK나 부산 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 박근혜 쪽 사람들은 이준석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과연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결국에 자기들끼리 뭐 출마 지역을 나눠 갖는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일정한 뭐 교통정리 같은 것들을 해서 TK 지역에서 혹은 영남 지역에서 반국민의힘 연대 전선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선거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이준석하고 박근혜 쪽 사람들의 연대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적어도 TK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준석 같은 경우 저는 이준석이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일단 TK에서 표를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TK에서는 뭐 지들끼리 나눠 갖는 거니까 그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이 설쳐 준다면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준석 신당이 박근혜 세력, 친박 세력들과 일정한 연대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한테는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갈라져봤자 또 갖다 붙여요. 기대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대는 할 필요 없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저쪽에서 분열이 되면 그러니까 표를 나눠 갖지 않습니까? 그죠? 쟤네들이 분열이 되면 표를 나눠 갖잖아요. 표를 나눠 가지면 우리 표가 단결해 있는 상태에서 저쪽 표가 나눠지게 되면 우리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럴 뿐이죠. 걔들은 또 지들끼리도 갖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신당에 제가 보기로는 비명계들이 일부 참여할 가능성도 있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에 인요한 그 혁신위 위원장이 TK에 있는 그 스타들, TK 스타들이 이제는 수도권에 좀 출마를 해달라. TK 스타들이 이 TK를 떠나서 수도권에 출마를 해주면 수도권 선거에서 훨씬 도움이 될 거고 TK는 정치 신인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TK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TK 스타들, 지들이 말하는 TK 스타들, 얘들하고 이준석, 그 다음에 박근혜 쪽 요런 사람들이 왠지 뭉치면은 재미있는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팔자대로 살자님, 홍익표가 수박 감싸고 있고 탄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제부터 탄핵 거론할 시기가 왔죠. 홍익표 대표가 10월 예산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을 거론해 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잖아요. 자,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물고 늘어져 보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준비를 좀 늦게 하면서 오늘 제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졌네요. 내일은요, 좀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연락드리겠대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오늘 제가 링거도 맞고 왔고 주사도 맞고 왔고 이랬는데, 그래서 방송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만 또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방송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말이 다 헛나와요. 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을 좀 오락가락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네요. 내일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